안녕하세요, 화이트샤크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전 45번 타고 신포로 가보겠습니다. 신포시장에 왔습니다. 10시 48분이네요. 저는 10시 30분쯤에 나왔습니다. 신포 와서 길 건너서 하기콜을 잡을까 하는데 사실 하기콜도 없다는 좀 노렸고 용현동 저희 집 콜 그것도 없다는 노렸는데 맞춤 들어왔네요. 저는 하기기 맞춤 들어온 줄 알았더니 용동 공용주차장에서 저희 집 방향 콜이 맞춤 들어왔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포인트에서도 자주 잡죠. 제가 여기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 10분 만에 왔고요. 주차도 지금 옆에 보이는 야외 주차장에서 뭐 1분 만에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제가 일요일날 숭이 로터리 콜 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인 1,002만원 뜨고 숭이 로터리가 2만원 똑같이 떴는데 이런 식으로 맞춤 노리려다가 망했었던 거죠. 좀 아무튼 애매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날 추워지면 사실 동인천에서 진짜 짧게 와도 한 3분 거리 숭이동 와도 제가 작년이긴 한데 재작년이긴 한데 그때 세게 올 때 22,000포인트 이상 왔었거든요. 아무도 안 갈라 하니까. 방금 고객님도 안 잡으니까 올리신 건데 뭐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네요. 마인드 차이입니다. 결국은 꿀꿀 타십시오 사장님들. 여기 와서는 아까 전에 캡처도 했었는데 36번 타면은 토지로 갑니다. 환승도 되니까 토지로 가겠습니다. (36번) 타면 여기서 연안동을 들어갈 때 한 10분 정도 걸려서 아까 전에 노출될 때는 좀 잡기가 애매해서 못 잡았습니다. 가천 콜 떴었고 청라 콜 떴는데 청라 콜은 안 잡히니까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서 좀 더 세게 띄우다가 프리미엄 2업단 하시니까 근처 기사님이 바로 잡으셨네요. 이럴 때 좀 아쉽죠. 근데 타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커서 일단 내렸습니다. 도저히. 시간 비슷한 간석동 콜도 사실 16,000포인트에 떴었죠. 그냥 요거 놓치면 또 콜텀이 좀 기다려질 것 같아가지고 잡았습니다. 분당 1,000원에 타협하겠습니다. 구월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추울 때 이제 점점 겨울 다가오면 비도 오고 눈도 올 테지만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사고 영상은 못 올렸지만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블랙 아이스도 이제 곧 있으면 생기니까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쪽에 깜빡이 킨 차량 같습니다. 꿀꿀 안전운전 하십시오, 사장님들. 그래서 안전거리는 필수입니다, 필수. 좀 많이 둬야 앞에 차가 좀 이상해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죠. 도착했습니다. 16분 만에 왔고요. 이경인으로 와서 좀 빨리 왔습니다. 근데 지금 터미널 가는 방향의 버스는 끊겼고요. 지금 모래내 시장이나 만수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크게 돌아보겠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상인들. 버스를 2번 환승했으니까 마지막 환승 6번으로 하겠습니다. 만수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환승 버스입니다. 천은 못했는데 송내 뒤편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도 13,600호 뭐 그렇게 떴었는데 지금 신천 콜은 업단했습니다. 12,800호에서 사실 신천은 쉽게 안 빠질 것 같아가지고 업단 노렸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기 분들 같으신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만수동이랑 너무 가깝죠. 뭐 4.3km 밖에 안 뜨더라고요. 8분 만에 왔습니다. 저는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달이 마치 잘라 놓은 거 마냥 반달입니다. 요즘 콜 잡다 보면 뭐 기사님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취소로 눌렸는데 먼저 잡으신 분한테는 배차되는 경우 있죠. 방금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4분 빙에 400m였습니다. 눈이 빠르죠, 일하다 보면. 400m였고 프리미엄 콜로 떴는데 2만, 정확한 포인트는 못 봤는데 2만 한 2,000포 같았습니다. 분당 5,000포짜리 이상인데 놓쳤네요. 저한텐 취소로 떴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손들이 참 빠릅니다. 저도 빠르게 누른다고 눌렀는데 안 되네요. 신천이 요즘 많이 죽어가지고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찍었던 호텔 위로 달이 보였었죠. 반달. 9월동의 반월 호텔이 생각나더라고요. 콜 하나 놓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사장님들. 요럴 때 참 고민이 되죠. 너무 착지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콜을 좀 살릴 느낌 같으면은 사실 가는 콜인데 오늘은 좀 자신이 없네요. 날씨도 너무 춥고. 저는 뭐 이제까지 뭐 오지 많이 가서 사실 가는 건 문제 없는데 마인드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안 내켰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사실 막말로 한 45,000포인트 떼면은 가겠는데 36,000포인트라서 가는 시간 대비 별로 효율성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 사실 양해를 구하는 거기도 하고 한 2분 뒤에 전화 드렸는데 2분 뒤에 전화 드린 건데 제가 장비기사가 아니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바로 하시네요. 이제 콜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캡처 못한 콜 한 3개 떴습니다. 신천 오면 항상 대기하는 곳입니다. 요런데 알아놓으면 좋죠. 옛날에 GS 있었고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있고 지금은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남겨놓겠습니다. 요렇게 앉을 때도 있어서 좋습니다. 홍콩 반점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참 많네요. 직접 보니까 재밌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를 붙여 놓으셨네요. 송도콜 하나 떠서 눌렀는데도 안 되네요. 23,200포 떴습니다. 벌써 2시 40분이 다 됐네요. 와, 3콜 타고 이렇게 오래 죽는 것도 평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 콜은 또 잡을 수 있었는데 빈콜로 떴죠. 계속 빈콜만 타다 보니까 신천 지역이 지금 좀 어렵기도 해서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콜 뜨면은 다른 일행콜 뜰 수도 있어서 안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희박해 보이네요. 지금 콜도 거의 한 40분 만에 하나 떴습니다. 신천 참 어렵습니다. 규모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나토 동맹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파병하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는 21일 폴리티코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 병력과 탄약이 러시아 군대에 보급된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제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파병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삼국 등 러시아와 가까운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우려해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2년부터 군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 장소를 우크라이나로 옮기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이 훈련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다면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컬도 없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참 어렵네요. 파이팅 하십시오, 사장님들. 여러모로 다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장이 많이 빠지고 있네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힘내십시오, 사장님들.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다음 달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5대 병원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로 희망퇴직을 받는 건 서울 아산병원이 첫 사례입니다. 해당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살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입니다. 이미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달 4일부터 무급휴가를 접수하고 15일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박승일 병원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40일간 적자가 511억 원 납부, 정부 보조는 17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영이 어려워진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신고 수입이 약 4,200억 원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지난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약 100만 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받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올해만 지난달까지 1조 원 넘게 지급이 됐는데요.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폐업 자영업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강의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강의 주제는 이력서 쓰는 법. 이력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 경력.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배웠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폐업 직후 생계입니다. 좀 암담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폐업 공제금이 1조 945억 원에 달해 이미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넘게 가진 돈을 소진하거나 가족,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생활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것부터가 더 이상 뭐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콜도 없고 그냥 이런저런 뉴스들 보다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 의료 쪽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국민연금 불신론도 그렇고, 국민연금은 잠깐 말씀드리면 20, 30대가 특히 불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2055년이면 고갈될 예정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제가 봐도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의미가 참 무의미할 정도로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폐업률도 저는 이미 그 전에 봤던 기사라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2008년 이후로 최고치죠. 근데 지금 뉴스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지금 상황상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시점에 북한까지 러시아군에 힘 보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공중에 뜬 돈이라기보다 돈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것도 다 이슈로 보게 돼 있죠. 이슈에 돈이 몰리게 돼 있고, 그 이슈에 투자해서 돈을 뽑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잃는 사람도 있죠. 거의 대부분이 개미들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좌는 놔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려있는 돈만 해도 한 7천만 원, 마이너스 7천이 물려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개미들이 물려있는 돈들이 엄청날 겁니다. 근데 속된 말로 과감하게 손절 치거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손절 칠 때도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손절 쳐서 복구가 되는 시점이 온다 쳐도 또 던지지를 못하죠. 참 그런 거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예전에 좀 폭등각으로 했었던 게 사료주였죠. 사료주 한때 정말 장난 아니게 치고 나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 한일사료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런 종목도 그런 여파로 폭등이 한번 일어났었죠. 건설주도 요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 방산주는 당연히 움직이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또 애도 많고 출산율 관련해서 인구 저희 세대 때는 수능 인원만 해도 거의 4, 50만 명 기본 됐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폐업도 고려해야 되죠. 서울도 폐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뉴스에 보도가 많이 안 될 뿐이지.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 등록 인원수가 20만 명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봤을 때 2050년 되면은 결국 허덕이게 돼 있는데 부양을 해줘야 될 활동 인구가 없죠. 그러면 세금만 중도축만 계속 더 내야 되는 거고, 가진 자들은 세금 적게 내려 하는 구조가 계속 악행이 영성일 것 같습니다. 참 40대 넘어서서 참 고민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모두 힘내십시오, 사장님들. 뭐 힘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취지는 뭐 요즘 단가도 어렵죠, 사실 대리 단가도. 근데 뭐 욕하는 것도 요즘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단가에 빠졌네, 저 단가에 빠졌네. 예전엔 초창기 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내가 잘 타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구조가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 타면 제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잘났네 이런 의견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에 일하시면서 서로 기운 빠지게는 하지 마시자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사장님들. 영상으로 얘기할 텀이 많은 김에 또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영종도에서 그 서울 쪽,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쪽 빠지면서 도박장에, 소위 말해 카지노에 일하시는 분 태웠었죠.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규제가 좀 세지면서 중국 카지노 방문객이라 해야 되나? 그 매출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 카지노 쪽에서도 뭐 회사 개념이 있겠죠. 그 회사의 매출의 상당수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중국 쪽 매출이. 원래 자기네 회사가 1000억 정도 찍는데 많이 빠져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국내에 외국인들 출입하는 외국인 카지노가 14개인가 된다 하는데, 그 한 번쯤은 다들 가셨을 법한 강원도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카지노가 14개를 다 합쳐도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현업에 종사하시니까 맞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카지노 쪽 보면은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술이나 도박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술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 상황이 그렇고. 근데 도박은 자제가 안 되죠. 그것도 중독이나 마찬가지라서. 술도 중독이긴 하지만 좀 의지가 있으면 되지만 다른 문제 개념이죠. 도박은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의 개념 같습니다.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돈의 중독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돈의 중독이 일어나는 순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참, 돈 관련 얘기하니까 대리기사님들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시대별로 기억하실 텐데, 특히 코로나 시국에 코인, 또 코로나 관련 주들 엄청 떡상했죠. 소위 말해 돌려막 순환주라고 하죠. 순환매매들 다 일어났으니까 뭐 마스크, 치료주, 키트주, 뭐 등등 관련주들, 음악 병동 별의별 게 다 있었죠. 근데 서로 돌림 장세였지 않습니까? 그런 장세에서 치고 빠지고 전략 잘하신 분들은 엄청 버셨을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국에는 사실 그 시국에 오히려 어려움이 직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마다 타면은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 손님들 타면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나 힘든 얘기, 싸운 얘기들 많이 하죠. 분위기상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차까지 일단 버텨보겠습니다. 버텨야 뭐라도 타지 않겠습니까? 힘든 위치에 계신 사장님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22번 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 들어가서 터미널 쪽에서 보겠습니다. 뭐라도 더 타야 6만원이라도 하겠네요. 6만원, 7만원. 심각합니다. 구월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삥으로라도 집콜이라도 뜨면 다행인데 안 뜨면 뭐 36번 타야죠. 저희에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화이팅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